곰돌이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9월 9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단촐한 편성 같아 보입니다만은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요,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조심스러운 레이스가 여러 개 경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배당에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6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6, 7, 8, 10, 6, 7, 8, 10 이렇게 4개 경주는 터지는 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는 짭짤한 배당, 중배당과 고배당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12경주도 인기 마필보다는 이 복병 마필들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2경주는 현장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강민이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져가면서 현장 추천 경주로 마지막 12경주를 붙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6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6, 7, 8, 10, 12. 자, 이렇게 5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블루샤크, 2번마 샤프 루비, 7번마 스토미 패션, 이렇게 3마리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텐데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3마리는 모두 앞선의 전개를 풀어가는 마필입니다. 이 선행 선의권에서 전개를 풀어가는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 다음 순으로는 6번마 축제 메이킷이나 또 1번마 듀엘 체감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가 있습니다. 2번마 샤프루비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 잘 뽑았죠. 선행을 노릴 마필 중에는 가장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선행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3번마 블루샤크라는 마필이 또 배고픈 김옥순 기수 안장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갖다 비비는 상황이에요. 3번마 블루샤크는 6월 3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다기보다는 선행을 의도적으로 선행 싸움을 피했던 그런 경주였죠. 붙들고 나오면서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갔음에도 불구하고 실격패를 당했어요. 사코너부터 완전히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3번마 블루샤크라는 마필은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이에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6월 3일 경주처럼 실격을 당할 수도 있는 전력이죠. 당연히 3번마 블루샤크가 여기서 붙들고 내줄 이유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갖다 비비는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번마 샤프루비와 3번마 블루샤크, 깜빡이로 팔린 이 2마리가 다 선행 선입에서 전개하는 이 2마리가 다 초반에 강공으로 나설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전개 상황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마 스토미 패션이 쫓아가는 선입 전개로는 조금 더 전개 상황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늘었다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안쪽에 1번마 듀엘 최강을 주목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요. 5월 7일 경주를 보면 그때 착지 불량이 있었죠. 그리고 꼬장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미컨까지 쭉 전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막판 뚝심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면 막판 뚝심은 1번마 듀엘 최강이다.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않습니다만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죠. 한 5반매, 6반매 정도만 선입 전개를 풀어가 준다면은 1번마 듀엘 최강의 막판 한 칼이 통할 수가 있는 경주고요. 7번마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도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선입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 전개는 가장 유리하게 풀릴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축제 메이킷이 되겠는데요. 지금 9주 만에 공백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질병 내역이 떠 있는 만큼 이것도 현장까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마 듀엘 최강이 인기 한 5위권, 4위권 팔릴 것 같은데
1번 듀얼 체감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1번 놓고 일단 앞선 전개를 풀어가는 2번, 3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겠고요. 6번만 축제 메이키까지 관심권으로 갑니다. 1 놓고 2번, 3번, 7번 기본 막건에 1번, 6번까지 토탈 막건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 2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전 마필이 모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금화선더, 5번마 캐안 예봉산, 8번마 PK타임 이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다음 순으로는 2번마 아마로네라, 또 7번마 프리모 이런 놈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 수가 있습니다. 1번마 금화선다가 게이트를 정말 잘 뽑았어요. 이 주행심사 때도 모래 반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5번마 캐안 예봉상과 8번마 PK타임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몰이를 하겠습니다. 이 5번마 캐안 예봉산이 주행심사 때 10번 게이트에서 그냥 쭉쭉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붙들고 들어가면서. 근데 이런 마필들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아보지 않고 선행을 났던 마필들은요, 실전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5번마 캐안 예봉산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하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8번마 PK타임이라는 마필도 7월 14일 경주 보니까 주행심사에서 굉장히 스타트가 빨랐어요. 그러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정말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데뷔전에서도 8월 12일 데뷔전에서도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6월 30일 주행심사 때 걸음을 보면요,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뒤로 쭉 밀리면서 그대로 개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8번마 PK타임도 아직 실전에서 모래를 맞아보지 않은 거예요.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5번마 캐안 예봉산과 8번마 PK타임의 초반 전개가 겹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7번마 프리모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그 깍쟁이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깍쟁이는 강민이 예전에 상당히 좀 재미를 봤던, 좋아했던,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김철 마주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와이드 딕시겔의 자마 깍쟁이. 그 깍쟁이가 또 새끼를 낳아서 프리모라는 망아지가 나왔는데, 깍쟁이도 신해철 기수가 전담으로 탔던 마필이고요. 김철 마주의 마필인데, 이 프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영철 기수가 타고 김철 마주의 마필이에요. 이 프리모라는 마필은 주행심사 때는 상당히 좀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좋았는데 그냥 붙들고 제어하면서 한 4위권, 5위권 쫓아가면서 결승선 전방에선 추진 동작이 없어요. 이 마체중을 보니까 442km를 주행심사를 통과했는데, 이 깍쟁이라는 마필도 한 450이 조금 안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데뷔할 때는. 그러더니 점점 조금씩 마체중이 늘면서 470, 거의 480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승부지 내용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냐면, 체중이 조금 늘어나면 더 좋다, 이번에는 밥을 잘 먹는다, 그래서 쏜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또 여지없이 입상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7번마 프리모라는 마필도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이 조금 더 늘어서 나오면 아주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마 프리모는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여기서 배당을 내줄 마필은 7번마 프리모고요. 2번마 아마로네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기록은 후져요.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위권에 쫓아가면서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요. 결승선에서 그냥 강추진 없이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2번마 아마로네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7번마 프리모를 배당의 중심에 세워놓고 기본 막건은 1번, 2번, 8번 1번, 2번, 8번, 5번. 일단 7번마 프리모를 강하게 노리는 상황에서는 구멍수가 좀 여러 구멍이 갈려지더라도 배당 환수는 충분히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7번 프리모 놓고 1번, 5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야죠, 일단은. 그리고 7번, 2번에 고배당 투튼 막건까지도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권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늘푸른 천하, 7번마 과천투혼, 그리고 3번마 스톰이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겠고요. 2번마 로얄에이스와 6번마 세라칸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6번마 세라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5월 6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2착을 지켜냈어요. 그때 당시는 1000m였고 또 상대 마필들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선행을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좀 눈치를 보면서 내줘버렸죠. 그리고 쫓아갔는데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칸이라는 마필은 1000m라면은 쫓아가는 전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1300m에서 쫓아가는 전개는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세라칸이 여기선 되든 안 되든 선행 출회가 될 텐데요. 그런데 8번마 스피드 여왕이라는 마필이 초반 스피드는 출전 마필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판단되죠. 특히 직전 경기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거리를 정말 많이 벌려놨었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 급격하게 끝걸음이 무너지면서 깨졌어요. 그런데 결승선 한 300m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추진이 아쉬웠던 그런 내용인데 채찍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입상권까지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웠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서 초반 선행은 8번마 스피드 여왕이 뽑아 나서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결국 1300m에서 좀 짧게 느껴지는 선행마 두 마리 6번, 8번이 앞선 전개를 풀어가기 때문에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얻을 마필 문세영의 4번마 늘푸른 천하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개 상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8월 26일 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자력 투입은 안 돼요. 이게 앞선이 무너지는 편성에서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자력 투입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 순위 1위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거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선입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로얄에이스 같은 마필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선행을 하는 말이죠. 질주 습성이 선행인데 최근 경주를 보면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고 있어요. 7월 8일 경주를 보면 외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선입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한 3위권, 2위권 이렇게 전개를 끌어가면서 마지막 2착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하다가 다시 이겼죠. 그 근성이 정말 대단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로얄에이스 같은 마필이 1300이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고 지금 선행마 6번, 8번을 보내주고 그 뒷자리에서 최적의 전개, 꽃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번마 로얄에이스를 이번 경주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2번마 로얄에이스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요. 일단은 이 3번마 스토미 같은 마필도 7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뭐 깡바닥에서 날라오는 걸음이 정말 날카로웠잖아요. 그래서 3번 스토미 같은 마필, 그리고 4번마 늘푸른 천하, 7번마 과천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막판 뚝심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이런 놈들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까지도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2번 놓고 3번, 4번, 7번 이 놓고 3번, 4번, 7번은 기본 막권 가야죠. 이 놓고 3번, 4번, 7번은 기본 막권 가져가시고 선행을 나설 마필 6번, 8번 중에는 한 마리만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권은 앞선이 강하지 않다고 보고 2 놓고 3번, 4번, 7번 2 놓고 3번, 4번, 7번을 기본 막권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김화런치, 4번마 영원한 순간, 8번마 퍼펙트 빅시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존대끼리 팔릴 거고요. 더 나가서는 2번마 쏜살같이나 또 6번마 서울볼트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1번마 김화런치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또 문세영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의심하지 않았죠. 자력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여력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시 봐줘야죠. 1번 게이트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에요. 선행도 뽑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만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 쫓아가도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기모런치는 여기서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강민이 직전에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기모아의 자마인데 예전에 강민이 그 기모아라는 마필을 충마로 놓고 SBS배 대상 경주에서 90배가 넘는 배당을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민 정확하게 딱 3장을 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바꿨던 기억이 있어서 이 기모아런치 자랑찬 제가 직전 경주도 아마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1번마 기모아런치는 그만큼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권에서 머무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1번 기모아런치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4번마 영원한 순간 이건 참 많이 아쉬워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영원한 순간의 바이칼 전사 그 배당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79배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주력으로 때렸는데 거의 뭐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엑설런트 퀴즈 날라오면서 너무나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순간이라는 마필은 6월 3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61.9배를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5월 6일 경주를 보면 스타트 좋았고요. 몰고 나오다가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막 몰고 나오다가 꾹뻑해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도 거의 착차가 없이 뭉쳐오는 그런 내용이 5월 6일 경주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은 영원한 순간. 그런데 1번, 4번이 깜빡이로 팔릴 것 같고요. 6번마 서울볼트는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죠.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습니다. 정말 예상 상태가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꺾었는데 또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 내용도 덜덜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중위권에서 전개를 풀어가다가 그냥 주행 중지가 돼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페로비치 안장이다.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레이팅이 35점에 걸려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강공우지를 보일지가 의문이네요. 페로비치라서 배당팔에 바람은 좀 많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2번만 쏜살같이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악벽이 있었는데 그런 모래 악벽이 호전됐기 때문에 삼복승식 3차권 도전에서는 오히려 2번만 쏜살같이 같은 마필이 재미가 있습니다. 8번만 퍼펙트 BC는 당연히 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직전에는 외곽을 두면서 좀 꾸역꾸역 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는 말인데 오늘 게이트 외곽이라서 뭐 크게 믿으면 안 옵니다. 인기마로 팔려도. 그래서 1번만 기본 런치를 놓고 일단 4번은 영원한 순간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마라서는 2번만 쏜살 가치는 관심권으로 가져갑니다. 1번, 4번은 기본 막건, 2번만 쏜살 가치를 배당 막건으로 주목하면서 4경주는 뭐 크게 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니에요.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구멍수를 압축하셔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 인기마 접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 깜빡이는 5번마 글로벌 라인과 4번마 선스마트가 깜빡이로 팔리겠고요. 다음 순으로는 1번마 러블리데이라든가 또 8번마 스페셜킨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4마리 싸움으로 압축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4마리 중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놓고 공략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1번마 러블리데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 뒤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이빠이 뽕을 뽑은 거예요. 과다 채찍 10만원을 먹었을 만큼 아주 이빠이 채찍을 두들겼던 한마디로 뽕을 뽑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이거는 불안하다라고 복귀는 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출마표가 딱 뜨고 보니까 1번 게이트를 딱 하니 꿰차고 들어온 거예요. 1300 거리 정운력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1번 러블리데이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거고요. 5번만 글로벌 라인은
직전에 송재철이가 타고 이거를 대가리를 쳤는데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냥 선행마 외곽에서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한 반마 신차 이렇게 계속 앞선에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대가리를 쳤는데 문제는 승군전이고 1300m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변수입니다. 오히려 똑같은 1300이면은 늘어난 경주거리보다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4번마 선스마트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은 5월 14일 날 1300 경주거리에서 선행을 나서고 넉넉하게 대차 낙승을 거뒀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6월 10일 날은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 상대들이 강했고 직전 경주는 1700m였는데 결정타 한 발이 아쉬웠습니다만 오늘은 1000m로 경주거리를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행마가 아닌 쫓아가는 전기로도 직전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선스마트가 인기마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금화 챔프라는 마필, 또 썬 노들리라는 마필, 1군까지 올라간 마필들입니다. 그런 마필들과 목의 형제 마필인데요. 상당히 빠른 스피드 열통이고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입니다. 8번마 스페셜 퀸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직전에서 이빨이 쥐어짜는 내용이 전부인데 빅타루가 재기승하면서 다시 한번 강공은 필연이겠습니다만 이 마필까지 가져가서는 뭐 배당이 도무지 환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경주는 인기마 싸움인데 4번 선스마트를 놓고 갑니다. 4번 선스마트를 놓고 5번 글로벌 라인을 일단은 한 방으로 가져가야죠. 4번 5번은 한 방 막건이고 1번은 러블리데이나 8번은 스페셜 퀸 중에 방어막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번만 러블리데이가 직전에 뽕을 뽑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조건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1번만 러블리데이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받치는 막건까지는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현장 배당 상황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 막건은 4번 5번을 일단 한 방을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최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마가 없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가 6번마 센타포바와 7번마 금투사, 4번마 로드킹 그래도 이 세 마리가 좀 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1번마 피스풀 라이프, 3번마 소아라 천지, 2번마 헤너시 댄서, 8번마 예원 K도 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딱히 줄만한 마필이 없어요. 이 5번마 해가람은 최근에 완전 마탱이 갔기 때문에 5번마 해가람 한 마리는 줄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8마리, 나머지 8마리 모두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혼전 편성 난타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강민이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죠. 무조건 배당이죠. 어려운 만큼 적중만 되면 배당은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가 있는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민이 여기서 대가리까지는 쌍대가리까지는 자신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2차권 한 자리는 책임져 줄 수 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는 말을 놓고 배팅을 좀 심하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가만 보면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배팅 찬스입니다.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 정말 불안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팔리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합니다.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권 한 자리는 책임져 줄 수 있다. 거기에 또 배당까지도 두둑하게 놔주고 있습니다. 깜빡이로 팔리는 6번은 센타포브와 7번은 금투사 요 두 마리는요 강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센타포바 같은 마필도 직전에 상당한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뛰었던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앞선이 강하질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7번만 금투사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뛰었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한 선행만 아니죠. 7월 16일 날을 쫓아가면서도 마지막에 2차까지 들어가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선행을 나서야 좀 더 뛰는 상황이고 오늘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강민이 확신을 갖고 추천드리는 대가리가 있어요. 충마가 있습니다. 그 충마를 놓고 일단은 6번, 7번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강민 노리는 마필 놓고 중배당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1200 경주거리에 선행마가 많이 포진된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대복 막건까지 공략합니다. 이번 6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를 서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별정 경주 MJ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혼전입니다. 무조건 터지는 레이스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 7경주가 아마 오늘 토요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당일 배당팔의 깜빡이도 10배가 훌쩍 넘을 만큼 난타전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와 또 뭐 10경주입니까? 그 JRA 트로피 10경주네요. 10경주 이 두 개 경주는 터지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큐피드 레이디, 2번마 스칼렛 위치, 4번마 메가히트, 그리고 5번마 그레이삭스 이렇게 4마리가 안쪽에 있는 4마리가 대끼리 존대끼리 팔리겠죠. 다음 순으로는 뭐 9번마 꿈의 시련이나 3번마 태우의 날개나 또 13번 5마리 예상백승 뭐 엄청나게 팔리는 마필들은 많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마 이런 마필들 외에도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단거리 변수를 살피면서 또 고배당으로 째려볼 마필도 몇 마리가 더 보이고요.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이 놔주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어렵더라도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경주에서 공부 안 하면 대끼리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배당마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강민이 이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강민은 그 마필이 1군까지 올라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1군까지 올라간다고 확신하는 마필. 지지난주에는 또 히비키라는 마필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그런 혈통 좋은 그런 내용이 사이즈가 있는 이런 마필들은요 실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은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있기 때문에 강민은 여기서 입상권 한 자리 책임져 줄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우고 때리기 때문에 일단 적중만 되면 배당은 삼삼하잖아요. 거기에 또 불안한 인기마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발에 헛바람까지 불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뭐 미련 없이 커트를 하고 공략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고배당 승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7경주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놓고 갑니다. 중배당, 중고배당 확실하게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m 별정 경주 HRI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구통사, 4번마 큐피드 플라워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거고요. 2번마 싱그러운 검, 3번마 청운시대, 또 7번마 울트라 로켓, 8번마 과천의 암성 이런 놈들도 뭐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8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충마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의 10번마 구통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이 마필은 데뷔 전부터 강민이 인기순위 10이었을 때부터 관심마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6월 3일 경주였죠. 6월 3일 경주 그때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을 때도 강민이 주력 승부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관리 마필입니다. 25조 전승규 조계사 마방의 첫 승을 일궈낸 마필이 이 10번마 구통사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강축으로 나올 때마다 강축으로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7월 16일과 6월 3일 경기를 보면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직전에는 끝번 신청을 하고 자력으로 널널하게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도 끝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는 이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부담 중량 5kg 늘어난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이마필의 체형을 봤을 때 57kg의 별정 부담 중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6월 3일 경주에 55kg를 무난하게 극복을 했을 때의 그 경주력을 보니까요. 10번마 구통사는 지금 애매하게 팔릴 상황이라는 거죠. 인기 1위로 가는 건 맞는데 나머지 마필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배당발의 강축으로 올축으로 이렇게 팔릴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강민이 10번마 구통사는 이렇게 하위권에 머무를 마필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번마 구통사를 충마로 놓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문제는 지금 후차권인데요. 깜빡이로 팔리는 4번마 큐피드 플라워는 강민은 이번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4번마 큐피드 플라워는 강민의 승부 막권에 없습니다. 4번마 큐피드 플라워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깜빡이 4번마 큐피드 플라워의 한방 막권을 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배당마가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마가 또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죠. 안쪽에 1번마 정상오름 같은 마필도요.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1400m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는 7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2위권까지 붙였는데 또 질질질 막 끌리는 그런 악벽 때문에 제대로 전개가 풀리지 않았던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거의 인기 순위 최하위권 될 것 같은데 이런 마필도 최근 복귀 내용으로는 1400m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4번마 큐피드 플로어가 직전보다 3kg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전개 상황도 직전보다 깔끔하지가 못해요. 4번마 큐피드 플라워뿐 아니라 지금 뭐 준 데끼로 팔릴 이런 마필들도 여기서는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결국 10번마 구통사를 충마로 세워놓고 공략해도 후차권에서는 배당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레이스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 가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8경주는 이 7경주 두둑한 배당에 이어서 8경주는 또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한번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1400m 별정 경주 3세 이상 암말들이 출전하는 ST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을 지닌 암말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에이스 스피닝과 4번마 개나리, 5번마 마이티잼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가겠고요. 1번마 빛의 정상과 7번마 킹크리켓 또 6번마 심심지려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경주 가만 보면 1군에 속한 마필이 5마리가 나오고 있어요. 1번 빛의 정상, 2번 에이스피닝, 4번 개나리, 5번 마이티잼, 7번마 킹크리켓 이렇게 5마리가 1군이고 나머지는 2군, 3군 말입니다. 그런데 2군, 3군에서 점핑 출전하는 마필이 여기서 낑겨들 사이즈는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1군에서도 암말 중에서도 정말 강적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2군, 3군 마필은 여기선 자력 승부가 안 됩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2번마 에이스 스프링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군전이고 1400m였지만은 쌍대가리 놓고 디플로매틱 미션 승부 경기였죠. 68.4배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는 마필은 그 다음 경주에 나서 또 2착을 들어갔습니다. 지지난주였죠? 8월 그 월말 경마에서 그 파워 비술이란 마필과 동반 입상하면서 또 999가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디플로매틱 미션이 약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디플로매틱 미션을 자력으로 이겼는데 마지막에 뭐 걸음발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2번마 에이스 스피닝은 이게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평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좀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는 걸음이에요. 2번마 에이스 스피닝은 이건 부러질 때까지 인정합니다. 능력만입니다.
후착에서 4번마 개나리와 5번마 마이트잼. 4번마 개나리가 초반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직전에 K&M의 대상경주 그 발빠른 말이 대거포진의 편성에서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나섰는데 1600m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오늘 1400m는 이 마필의 적정거리라고 보셔야 되겠고, 5번마 마이트잼도 직전에 K&M의 대상경주에서 앞선이 뭉개지니까 날라왔는데 과연 여기서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이냐, 그걸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직전 경주 이상의 걸음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1번마 빛의 정상은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7번마 킹크리켓도 살아나는 걸음이었고, 결국 이번 구경주는 2번마 에이스 스프링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에서 후착이 고만고만하지만 4번마 개나리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2번, 4번은 기본 막건이고, 나머지 7마필 중에 한 마리만 더 받쳐두면서 공략합니다. 뭐 크게 고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니고요. 인기마 접전에서 구멍수를 압축해서 기본 막건은 2번, 4번이다. 기본 막건은 2번, 4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 별정 경주입니다. JRA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난타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지만은 이런 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하는 이유는 역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당이죠. 어려운 만큼 적중이 됐을 때 배당은 두둑하게 보상이 될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3번마 킬리의 여왕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와중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고, 또 페루비치 안장이고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에 상당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3번마 킬리의 여왕을 충마로 놓고 갈 것 같았으면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질 않죠. 이 3번마 킬리의 여왕은 그동안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만은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킬리의 여왕이 입상을 하는 것보다 킬리의 여왕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더 터지는 그 부분에 배팅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합니다. 이번 경주가 1800 경주 거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배팅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이 킬리의 여왕을 강민이 현재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700m는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넉넉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1700은 간당간당한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나 편한 단독 선행을 나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민이 꺾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가진 않았죠. 강민 직전 경주 썬더라이트를 놓고 갔죠. 썬더라이트를 충마로 놓고 가면서 가을의 전설에 6.3배를 적중했던 바로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킬리의 여왕을 충마로 가지 않았어요. 딱 그만큼 뛴 겁니다. 오늘 안쪽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구력을 장담할 수 없는 마필이 3번 킬리의 여왕입니다. 그 외에 인기 마필들 보면요, 뭐 8번마 페나코바라든가 또 난처의 고양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뭐 다들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놈들이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 아니고 들쭉날쭉 전력 기복이 있어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전력 기복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 마필들도 사실 충마값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1800에서 무조건 더 뛰어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또 예전에 두둑하게 배당도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놓고 갑니다. 1800에서는 또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온다. 그냥 온다. 믿고 들어가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적중만 되면은 무조건 배당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3번마 킬리의 여왕은 당일 현장에서 정말 상태가 반짝반짝 뭐 빛나지 않는 한 받치는 막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두둑한 배당, 중배당과 고배당 막건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별정 경주 HJK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마들이 출전한 난타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2번마 뉴시타델과 1번마 장상 카우보이, 그리고 6번마 삼봉,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존대끼리 팔릴 거고요.
다음 순으로는 10번마 돌콩, 또 7번마 찬마, 4번마 빅마운틴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팔의 발음을 불어줄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2번마 뉴시타델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이 마필이 3월 12일 경주에서 순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쌍대가리 놓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빅마운틴, 뉴시타델의 빅마운틴을 80.6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던,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전 순군전에서도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다 라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다만 오늘은 배당팔에 머리를 팔려도 강민이 2번마 뉴시타델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경주거리가 2000m 늘어났다는 부분이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마 뉴시타델은 이번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1번만 장상 카우보이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 파이널 보스를 원래는 제가 본 예상에서는 충마로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장상 카우보이를 놓고 갔는데 어쨌거나 뭐 2착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근성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과 착차는 머리차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장상 카우보이가 훨씬 훌륭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00m 늘어난 경주 거리를 감안했을 때 다시 더도 3봉 정도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1번 장상 카우보이는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강민이 좀 더 강하게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고 싶은데요. 그 대상은 바로 10번마 돌콩입니다. 이 10번마 돌콩이 실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정말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2세 마필 때부터 데뷔전부터 강민이 요걸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작년도 2세마 그 대상경주 문활보배죠. 문활보배 대상경주에서 이게 또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 동반 입상했던 마필이 청담도끼라는 마필이에요. 그 청담도끼가 최근에 1군까지 논스톱으로 승부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청담도끼 아닙니까? 그 청담도끼를 또 직전 경주 6월 3일 경주 그 터키컵 그 특별 경주에서는 또 청담도끼를 자력으로 3마실 이겼어요. 그 청담도끼 어마어마한 능력 마필입니다. 그 능력마를 돌콩이 자력으로 때려잡았는데 이제는 걸음이 터졌다고 봐요. 데뷔 초에는 발주가 너무 느려가지고 막판 취입으로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또 부족했던 발주 능력까지도 보강이 되면서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마 돌콩은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이 9월 달에 주행 연습을 신청했다가 또 취소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외부 휴양을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10번마 돌콩은 능력 마필입니다. 이런 거 굳이 아낄 이유도 없어요. 1군까지 와가지고 이런 대상 경주에서 아끼고 자시고 어디 있습니까? 능력대로 뛰는 건데 능력대로 뛰면은 여기서는 2000m 경주 거리에서는 대가리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번마 돌콩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기본 막건은 10번마 돌콩을 놓고 1번마 장상 카우보이를 기본 막건으로 때려야죠. 10번, 1번, 10번, 1번은 기본 막건 때리고 2번만 뉴시타델이나 또 6번만 삼봉, 7번만 참마 이런 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번만 돌콩을 충마로 놓고 1번만 장상 카우보이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자. 10번, 1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자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마지막 12경주는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도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UC 방송에서 추천경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UCC에서 추천 경주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당일 현장에 가서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는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캡틴박과 5번마 삼정 타핏, 3번마 결이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가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1번마 나스카의 별이나 10번마 합작품,
구바마 선크레스트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6번마 성은강자도 이것도 뭐 얼레벌레 좀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는데요. 4번마 캡틴박과 5번마 삼정타핏 요 두 마리가 인기마 깜빡이로 가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마필의 깜빡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4번마 캡틴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3차까지 뛴 게 못 뛴 건 아니에요. 그리고 7월 16일 날도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기 때문에 경주 내용 보면은 이게 연투를 때리는 상승세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더군다나 또 추임마기 때문에 14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보고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캡틴박 물론 좋습니다. 14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 결정적인 이 마필의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모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외곽 전개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5번마 삼정타핏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악벽이 있어서 안쪽으로 쳐박으면 안 돼요. 근데 7월 2일 1일 경기를 보면 김덕현 기수가, 그때 이게 아마 김덕현이가 데뷔하는 날 첫 승을 했던 그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외곽을 도는 거예요. 기승술이 한마디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말이 그냥 업어다가 실어서 줬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더군다나 1400에서 이게 인기마로 깜빡이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오히려 1400 경주거리는 3번마 결의가 조금 더 경쟁력은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드렸던 이런 인기마 외에도 도전권에 있는 마필들이 약하지 않아요. 1번만 나스카이별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그냥 대충 탄 겁니다.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오히려 1400 경주 거리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또 주행심사 때 4월 28일 주행심사 때 보면요. 이게 초반에 선행까지 났었던 마필이거든요. 느리질 않아요. 1번 나스카이별은 당연히 1번 게이트에서 지금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껏 해봐야 6번만 성은강자라든가 뭐 이런 놈들 그나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 성은강자 이렇게 보아지잖아요.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가는 상황이면 나스카이별이 여기서 선행 깔 수 있어요. 이런 마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곽에는 10번마 합작품이라는 마필도 이게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진짜 개떡같이 타더라고요. 개떡같이. 그렇게 말을 타면 안 되죠. 아무리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말을 개떡같이 탔는데 이 마필도 1400m에선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해 드렸듯이 이번 경기는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번마 합작품도 대하시로 앞선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마필들 때문에 강민은 인기마 싸움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까지 고민을 해서요. 1번만 나스카벨이나 10번만 합작품이나 둘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뭐 3번 이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래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오히려 배당이 터지면 폭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뭐 전혀 안 팔리는 고배당 백판짜리까지도 관심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2경기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겠습니다. 1번만 나스카이별과 10번만 합작품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9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